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트럼프가 살 종목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정말 임기 내내 한결같이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 트럼프 대통령,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혹은 발언으로 통해서요, 이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유튜브에 토겐스탁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한 우리 유튜브 또는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B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으로 최근 연일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시총 2위에 등급한 기업의 이름은 1번 폭스바겐, 2번 테슬라, 3번 GM입니다. 자, 오늘 이 시청자 퀴즈 힌트,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죠. 앨런 머스크가 CEO로 있는 기업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퀴즈 힌트 여기까지 드리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토겐스탁 이 해외 선물과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국내 주식 이 투자 위험 회피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트럼프가 살 종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우리 김본스타님과 리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 글로벌 증시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반대인세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글로벌 증시와 투자 상품의 방향성을 바라보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이 코스피 200 선물 투자 전략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단 김본스타님,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시장은 네. 사실 좀 시장이 어제 미국장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네. 증시도 오늘 출발 분위기 좋았어요. 좋았는데 상당히 분위기 좋다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올라갈수록 또 딱 맞는 이렇게 망치로 맞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사실 장 가다가 중국장이 나쁘지 않게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탄력을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확진 환자 2명이 더 추가했다는 얘기가 딱 들리면서 갑자기 또 장이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그런 공포감을 줘서 밀렸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싶은데 이유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확진 환자 또 우리나라에 추가로 2명 있었다, 그 얘기 나오니까 바로 안 그래도 팔고 싶은데 팔자,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코스피 차트 보기 전에 일단 매매 종합을 한 수급 현황을 보면요, 현재 보시면은 오늘 금융투자가 무려 8천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사실은 1월 달에만, 금융투자가 1월 달에만 지금 현재 1월 볼게요. 지금 2월로 나오는데 1월 달에만 지금 금융투자 4조 2천억을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 2월 달 들어오자마자 매수로 전환되나 싶더니 다시 또 2월 달에 다시 오늘 또 매도를 했거든요. 어제까지 해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7천억을 매도를 했었고요. 네. 오늘 추가적으로 더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을 현재 매도한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금융투자 오늘 5일까지 한번 보시면은 이 금융투자 매도 주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프랍 딜링 룸에 있는 딜러들의 자기 계정, 고유 계정 매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매매가 빠르기 때문에 매매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팔 만큼 많이 판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매도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2월 옵션 만기일 때 크게 금융투자가 매도할 만한 가능성은 많이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지금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리고 반면 이제 외국인은 오늘 이제 매수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사실 네. 코스닥에서 지금 3일부터 5일까지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 전체적으로 시장이 의외로 잘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이지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차트가 현재 2155를 제가 라인을 잡아놨는데 네. 오늘 여기를 좀 그래도 조금은 지지받았어요. 지지받았는데 이게 완전히 지지라고 할 수 없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2150에서 안착하자. 안착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 일단 안착에는 성공은 했습니다. 여기 깨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낫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못해도 2130포인트까지 한번 조정 한번 주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쌍바닥을 그리는데 쌍바닥의 오른쪽 이제 짝꿍댕이라고 하죠.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역헤드인 숄더. 네, 역헤드인 숄더. 아니 짝꿍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짝꿍댕이요? 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오른쪽 엉덩이 약간 살짝 높은. 본인이 짝꿍댕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건 네, 아니.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오른쪽 엉덩이 부분 살짝 높은 이런 형태로 우상향 패턴 그린 다음에 가는 그런 형태가 가장 시장에서 좋아하는데 가장 시장에서 그 좋은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러려면 약간의 조정이 조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이 약간 좀 취약한 건 있습니다. 취약한 건 있는데 일단 660포인트 지지가 중요했었는데 네. 오늘 순간적으로 이탈했다가 겨우 버텼어요. 버텼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수급은 개인이 워낙 많이 현재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635포인트까지 한번 열어두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고 그제도 얘기 드렸지만 밀렸다가 반등했다가 좀 더 밀렸다가 반등했다가 이거를 어느 정도 한 3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 부분을 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저는 나쁘지 않게 방역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글로벌 미국보다도 우리가 방역 좀 더 잘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방역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네. 그건 이제 중국의 이슈로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의 영향 때문에 좀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장기화되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들 뭐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중국에서 부품 받아야 되는데 부품이 없어서 지금 차 생산이 안 된다잖아요. 지금 네. 안 그래도 팰리세이드부터 해가지고 GV80 현대차는 지금 8차가 너무 많은데 하필 현대차 가려고 하니까 이 난리다. 현대차 지금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약간의 기회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리치스타님. 네. 자, 오늘 좀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랜만에 좀 전강 후약 시장 좀 흐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 200 선물로도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2165포인트 여기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장 초반에 상승세를 먼저 나타내다가 네. 초반 지나고 나서 네. 장이 또 쭉 한번 밀렸어요. 그때 장이 쭉 밀릴 때 저희는 이제 매도로 수익을 내고 오늘 좀 수익이 그래도 적당히 났습니다. 320만 원 정도 수익 내고 일찍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일단은 큰 밴드, 그러니까 큰 밴드 내에서 계속적으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도 좀 없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여기 이전의 저가를 깨고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신규 악재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악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다음 주까지는 좀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 보일 테지만은 어쨌든 간에 바닥 다지기는 한 번 더 해주는 게 조금 김몬스타 말처럼 바닥 다지기 한 번 더 해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쁜 차트. 네, 이쁜 차트. 짝꿍댕이라고 하셨는데 김몬스타가 아마 짝꿍댕이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자꾸 인신공격 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막 제가 하게 되네요. 네. 일단은 역헤드앤 숄더 패턴, 네, 김몬스타 엉덩이 패턴으로 올라간다면은 네, 좀 좋은 모습이 좀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밀려서 다시 한번 2100 초반대까지 찍고 올라간다면 여기 하단에 이제 추세선 지지가 하나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추세선을 막고 올라가 준다면은 더더욱 좋은 저게 파양이 바로 좀 나오고. 그 제가 얘기하는 짝꿍이 패턴입니다. 그니까요. 요 기모스타님 패턴. 네. 추세선 네. 딱 거의 다 다른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 추세선을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제 이탈을 살짝 했어요. 살짝 했지만은 금방 다시 회복하면서 종가 자체를 이 추세선을 다시 안착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상승의 파양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 악재는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큰 밴드 내에서 패턴을 좀 잡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81 자리의 지지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물지수는 281 자리의 지지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의 자리에서는 303 자리에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밴드 내에서 일단은 이탈하지 않고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이 밴드는 좀 지켜줄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농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눈치 보기를 좀 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은 좀 괜찮은데 중국이 조금 아직 좀 뭐 제대로 좀 잡혀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 한마디로 아직 조금 어느 정도 진정세가 보여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진정세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워낙 인구도 많고 그리고 한번 퍼지면은 싹 퍼졌다가 이게 좀 잠잠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모양새가 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당분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일단 외국인이 이날이었죠. 2월 3일 날 이날부터 외국인이 조금 수급을 현물 쪽에서 매수세를 좀 나타내면서 어제도 매수세가 나타나고 오늘도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늘 장은 시초가보다 좀 밀려 있는 이런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이 어쨌든 현물 쪽에서는 매수를 나서고 있다는 거. 다만 이제 개인이 같이 매수를 나서다 보니까 시가보다는 좀 밀려 있는 모습으로 종가가 끝나긴 했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당분간에 외국인의 현물 쪽만 가장 눈여겨 보시는 게 일단 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관의 수급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외국인의 현물 쪽 수급과 물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같은 방향으로 해서 매수를 나서든다면 그것만큼 좋은 코스피 지수에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반대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쪽에서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 네.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날이겠죠. 근데 최근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개인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일단 좀 중요시 여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닥 이 정도 이 추세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 이 정도에서는 좀 매수 쪽으로 수급이 조금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 추세선을 확실하게 이탈하지 않는 한 이쪽에서는 매수 쪽으로 따라가는 게 좀 맞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계속 매도 쪽으로만 먼저 제시를 해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 하방으로 많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아래에서 약간 지지가 나오고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약간 여기서는 조금 관망하는 모습. 시장 자체가 조금 진폭이 많지 않는 상태에서 좀 관망하는 모양새를 네.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외국인의 현물 쪽 매수를 조금 눈여겨 보시면서 좀 장을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8444님, 이 신풍제약 매수가 8,550원, 비중 5%입니다. 이 손절가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일단 신풍제약 이 말라리아 시판 허가 받아서 오늘 상한가 찍었습니다. 이 신풍제약에 대해서 우리 손절가 목표가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김보스타님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 시판허가 받은 건 아니죠. 네. 시판허가 원래 예전에 받았었고 오늘 말라리아 치료제가 갑자기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전에 시판허가를 받았던 신풍제약이 오늘 급등을 네, 했죠. 네. 방금 뉴스 속보인데요. 19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19번째가 방금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몇 번째죠? 27번째 환자하고 같은 컨퍼런스 참석했다가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마스크나 나머지 관련주들은 요즘 잘 안 이제 최근에 밀렸다가 지금 오늘 반등은 살짝 했는데 네. 그 부분보다는 요즘에 이제 다시 치료제 쪽으로 눈이 살짝 돌아가고 있거든요. 치료제 쪽에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방금 나온 외신 내용으로는 중국에서 이제 HIV,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다시 또 어느 의사가 이거 효과 없다, 오히려 부작용만 많다.
그러면서 이제 또 치료제를 또 개발했다고 하네요. 또 그리고 영국에서도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제가 아까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아까 이제 금요일 투자의 찾기 녹화를 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앞으로 치료제가 나올 거다라는 이슈로 관련주가 갈 거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보세요. 2시간 만에 바로 확인되잖아요. 네. 네, 확인됩니다. 네. 일단은 10분 제약 오늘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이 8,550원이죠. 네. 상따 하셨네. 상한가 따라잡기 하셨는데 네. 저는 안 좋은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안 좋은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8,550원 이 라인 깨잖아요.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 8,550원을 깨지면 던진다. 그거 안 깨지면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들고 가시되 목표가를 어떻게 잡냐? 9,990원 잡으시면 돼요. 예, 만원 가기 전까지만 딱 거기까지 본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되는데 참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네, 상한가 네. 따라잡기를 하시는지. 8,550원이면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는 종가에 거예요?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우리 리치스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몬스타하고 좀 입장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상따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이제 김몬스타님 말씀처럼 8,550원 무너지기 전까지 들고 가는 거 이게 맞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조금 더 버티겠다. 난 그래도 한번 좀 손절 잡고 버티겠다 이러신다면 저 같다면은 8,05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만약 손절가를 말씀해 드리라고 하면은 8,050원짜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김몬스타님 말씀하고 비슷해요. 일단은 내일장에 일단 갭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해줘야 이런 종목들은 탄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장에 일단 적어도 4%에서 6%대 이상의 시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보통 상한가를 이렇게 쳐 나간 종목은 거의 대부분 일단 4%대 4에서 6%대 이상에서 상승을 출발해야 일단 반등의 여력이 좋은데 내일 만약에 밀려버리고 시작한다면은 별로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 유념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전에 봐왔던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개발했던 약품 자체가 이전에 개발했던 약 자체가 일단은 뭐랄까 이제 신종 코로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진짜 두고 봐야지 알 일이거든요. 아직 그거에 대한 뭐랄까 임상 실험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없었고 네. 단지 효과가 있다라고만 나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를 또 모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면 HIV 바이러스 치료제 네. 효과 있다 그래놓고 이제 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효과가 없다면 이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른 건 이건 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는 이건 약으로서 아무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일단은 상따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좋지 않다는 거는 이런 매매 패턴은 좀 버리시라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내일 예를 들어서 내일 4에서 6%대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본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김몬스타님 말씀처럼 본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 밀리면 안 되겠죠. 내일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굳이 손절 라인을 잡고 버티신다. 그런다면 8,050원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을 뭐 중간에서 따라갔다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상한가, 종가에서 따라잡으신 거라서 대응 전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장 갭상승하기를 시작하기를 좀 바라면서 여기서 만약에 내일장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이 좋다면은 10%대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만약에 내일장 4에서 6%대 또는 그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일단 본절 걸고 쭉 한 번 더 상한가를 기대해 보시는 게 이런 전략을 택하시는 게 전 맞지 않겠냐. 네. 단지 이제 상단에 이제 저항 구간은 9,730원대의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임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또 분봉을 한번 잠깐 봤는데요. 네. 굳이 손절가를 잡으신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잡아보면 그렇죠. 분봉으로 딱 그어놓은 게 하나 라인이 있는데 8,150원. 오늘 저랑 분봉 비슷한데요? 비슷하시네요. 오늘 분봉 네. 라인입니다. 저보다 100원을 더 100원을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덜 썼네요. 네, 여기 보시면 딱 알겠습니다. 8,150원이 여기서 뚫고 올라왔던 자리고 그러네요. 여기서 8,140원이네요, 그죠? 지지받은 자리라서 그러니까요.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430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아모레퍼시픽 매수가 22만 4,900원, 비중 3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오늘 좀 실적 쇼크 나왔죠. 네. 아모레퍼시픽 손절을 해야 되는지 비중도 꽤 크신데 여기 어떻게 보세요, 김부사님? 자, 가격대도 네. 높고요. 22만 4,900원. 그리고 비중이 30%. 네, 손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 지금 보시면은 지금 뉴스 보면 마치 잘 나온 것처럼 보여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해외 매출 첫 2조 원 돌파. 이거 좀 뉴스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사실 아모레퍼시픽 지금 오늘 쇼크 나왔거든요. 완전 네. 쇼크 나왔는데 답 안 나오게 쇼크 나왔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물론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7만 원까지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비중이 너무 많다. 아모레퍼시픽 당분간 아모레퍼시픽이 네. 예를 들어 신세계 인터내셔널처럼 지금 보시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제가 한번 봐볼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처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온라인 비드비치 예, 중국 티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드비치 네네. 온라인으로 하는 쇼핑 그 화장품 회사인데 그나마 괜찮아요. 이거 온라인으로 할 거니까 제 택배 아저씨가 문 앞에 놓고 그냥 가면 돼요. 초인종만 눌러주고 네. 아니면 붙여놓고 가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누가 안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은 사실상 지금 당분간은 영향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내일 가격 얼마 시작하든 간에 그냥 절반 가감하게 던지십시오. 가감하게 던지시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끌고 가시되 17만 2천 원 지키면은 계속 네. 보유하시고 지키지 못하면 이것도 나와서 손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오려면 한 2분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리치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손절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주 전인가 네. 방송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24만 원 자리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전에도 24만 원에서 쭉쭉쭉 밀려가지고 네. 거기서 반토막 났던 종목이에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4만 원을 찍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24만 원을 찍었어요. 딱 보면 24만 500원까지 찍었죠. 네. 찍고 우르르 밀렸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쇼크도 맞지만은 실적 쇼크도 있으면서 그 전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중국에 수출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따리 상으로 또 판매되는 매출량도 꽤나 많은 회사거든요. 아 중국 입국 잘 안 그렇죠. 되잖아요. 네, 중국 입국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보따리 판매상들에 대한 뭐랄까 실적 자체가 물건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정식 루트로도 제품이 많이 나가고 있지를 않고요. 첫 2조 원 돌파하면 뭐합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이전에 제가 24만 원 자리에서 무조건 이 자리가 목표가라고 말씀드리고 예전에 한번 추천드린 종목이었는데 네. 지금 자리는 솔직히 김모스타님 말씀처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이 솔직히 확률적으로 말한다면은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이 80%, 여기서 지지 나올 가능성이 20%. 굉장히 네. 희박합니다. 여기서 다시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로 손절 라인 잡으려면은 이전에 저가를 찍었던 17만 9,500원짜리 이탈하면 네. 손절이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비중도 조금 일단 너무 많으세요. 비중 자체가 지금 30%인데 일단은 이 종목이 이제 여기를 내일 장에 깨고 내려가서 60일 이평선까지 하락을 해버린다면은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저가까지 확인하고 간 거기 때문에 일단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일 조금 반등이 나온다면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비중을 줄이는 게 김보수사님 말씀처럼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아예 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입국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보따리상 판매부터 해가지고 정식 루트 상품까지 다 판매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당분간 아모레퍼시픽이나 중국 관련제들은 조금 약간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어느 정도 신종 코로나가 조금 잡히고 난 다음에 중국 관련제들은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568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미국채 10년물 매수로 받아볼 시점 아닌가요? 라고 하셨네요. 좀 짧게 우리 김모스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채 10년물. 네. 자, 차트 편한데요. 바다로 시점 맞습니다. 다만 손절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130-15.9, 16, 130-16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찍고 왔어요. 찍고 갔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 짧게 받아볼 시점이에요. 근데 정말 짧게 받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한번 이게 미국채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쭉 올랐어요. 쭉 올랐고 네. 지금 다시 이슈 꺼지고 있으니까 쭉 밀리겠죠. 근데 저는 굳이 오늘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오늘 안 되면은 저는 어때 보시면 좋냐면 BJ조업이랑 이번 주에 ISM BJ조업 지수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자 지수까지 다 확인하시면 네. 대충 금리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지표 둔화되면 2분기에 원래는 FOMC 금리 동결이라고 했는데 2분기에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와요. 그럼 생각해 보겠다라는 코멘트만 나와도 미 국채는
다시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를 노리자. 차라리 그때는 좀 그랜드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리치 시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 또 여기서 매수를 좀만 더 네. 기다렸다가 지금 가격 말고요. 좀 더 기다리면 차트를 한번 제가 키워볼게요.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130 13.5. 예, 여기 130.135. 이 자리에 13.5요. 이 자리에서는 매수는 받아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은 되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김호수하고 좀 비슷해요, 이것도. 근데 일단은 이 자리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130,03.9. 이 자리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스닥하고 S&P가 더 쭉쭉 올라가게 되면 얘도 다시 한번 쭉쭉 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더 좋은 자리는, 만약에 저 같으면 여기서 매매를 하겠냐?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매매 안 하고 여기 아래 하단 추세선 하나 올라오고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리면 뭐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기다리면은 적어도 한 요 정도 라인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일목짜리까지 좀 찍으러 확인하러 내려오지 않을까. 이때 장기적으로 조금 들고 가는 전략을 한번 택하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네. 일단 국채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에서 뭐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이 라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이전에 바닥을 지지했던 라인이죠. 130,104.5 이 자리 라인에서만 유일하게 매수가 좀 가능하겠다. 전 판단이 되고요. 이 자리를 적어도 틱수로 따진다면은 뭐 한 20틱 정도 밀려버리면 어쨌든 손절로 잡고 그 다음 자리 하단 추세선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